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시민 60여 명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모니터단 활동이 지난해 10월부터 돌연 중단됐습니다. 모니터단은 당시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난 뒤 일부 시의원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니터단은 시의회로부터 방청과 자료 제공 등을 약속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도내 로스쿨 두 곳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일부 교수의 강의 적합성 항목에서 불충족 평가를 받아 내년에 다시 평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스쿨 측은 변호사 경력 교수 등 실무 교수의 초임 시기에는 논문 발표 실적을 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익산 왕궁 축사 매입이 시작된 지 13년이나 됐지만 완전 매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축산농가는 매입 가격 등으로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며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난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7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 2020년 시민 60여 명이 만든 군산시의회 모니터단은 회기 때마다 의회가 제 역할에 충실한지를 시민의 눈높이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일부 의원으로부터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방청과 자료 제공들을 약속받았지만 의원들을 평가하고 나니 자료를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겁니다. 모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의회 모니터단이 지난해 10월 임시회 창간해 모니터링한 의견서입니다. 제9대 시의회가 지난 의회와 달리 달라진 모습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일부 의원은 회기 전에 미리 현장을 다녀오거나 집행부에 사전조사 없는 계획을 질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 초선 의원은 자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데다 회기 내내 한마디의 발언도 없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은 자리만 지키는 의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지적됐습니다. 이 평가서는 22명의 시의원 모두에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모니터단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니터 결과가 나온 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니터단에 제공하기로 한 자료를 주지 않은 겁니다. 좀 위축되더라고요. 좋은 일 하려고 내가 군산시에 뭔가 그래도 역할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나서서 하는데 그런 반응이 오니까 조금 당혹스러웠어요. 그 평가서, 의견서 뭐 이런 내용을 사무국을 통해서 시의원들, 개개인들한테 좀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무국에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최창호 위원장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셔가지고 그거하고 좀 연관성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모니터단은 의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했다가 최창호 운영위원장에게 수모까지 겪었다고 말합니다. 의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는 논리를 펴며 심한 거부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모니터단은 민성국이 출범 당시 김영일 의장과 연간 방청권, 모니터단 자리 배치, 자료 제공을 받기로 합의를 끝낸 상황이라 평가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최창호 운영위원장이 오셔가지고 그걸 자료를 이렇게 오픈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자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의장님하고 이미 이야기 다 된 거고 저희 지금 계속 자료 제공 받았는데 왜 갑자기 그러냐 했더니 의장님 잘못 판단하신 거다. 이에 대해 최창호 운영위원장은 자료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게 우려스러웠을 뿐이고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해 받는 게 맞다며 보복성이나 방청을 막기 위한 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모니터단은 2일 이후 모니터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입맛에 맞으면 선심 쓰듯 약속했다가 불편한 지적에는 꼬투리를 잡는 군산시의회가 과연 유권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경찰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9건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임원 등에게 970만 원 상당의 식사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현직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에게 곶감과 홍어를 제공한 출마 예정자 등 현재까지 18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118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제3회 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익산과 군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익산은 15개 선거구에서 3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 군산은 10개 선거구에서 2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기부나 금품 제공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609 농생명 용지에 청년농 스마트팜 창업특구가 조성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창업특구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80억 원을 들여 대주택 단지와 육아 나눔 시설 등을 설치합니다. 이 사업은 최근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 추진됩니다. 한편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200억 원을 투입해 새만금 농생명 용지에 4헥타르 규모로 조성됩니다. 익산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구조 고도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는 익산과 군산 1, 2국가산업단지가 구조 고도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이를 추진할 민간 대행 사업자를 다음 달 2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은 첨단 공장 전환을 비롯해 지식산업센터와 물류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문화 컨벤셜 시설 등을 확충하는 겁니다. 산업단지 공단 측은 대행 사업자 유치를 위해 산업시설 위주의 토지 이용 규제를 풀어 용도구역 변경을 허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군산에 낚시객이 줄면서 낚시배까지 급매로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을 찾은 낚시객은 30만 4천여 명으로 한 해 전 34만 1천여 명보다 3만 6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출항 횟수도 같은 기간 2만 100여 척에서 1만 8천여 척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낚시객이 줄면서 현재 낚시 여선 15척이 매물로 나왔고 20여 척의 선주들이 매도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공항을 이용한 승객들이 보안 검색을 거치지 않고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군산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공항공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전북경찰청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안 실패를 보고하지 않은 한국공항공사에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군산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 12분부터 24분까지 검색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승객 29명이 그대로 통과해 항공기에 탑승했습니다. 도내 로스쿨 2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가위원회는 원광대와 전북대가 교원 영역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해 조건부 인증 대상으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교수가 강의를 맡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는 강의 적합성 부분에서 공통으로 불충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교원 영역 강의 적합성 항목에서 불충족을 받았습니다. 신규 임용 교수 1명의 강의 이력과 연구 결과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강의를 맡을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해당 교수가 2개 학기 4개 과목에 대해 충족 점수인 150점을 넘기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평가 결과 교수의 적절한 수업 시간, 전임 교원 연구 실적, 교수의 강의 적합성 등 교원 영역 3개 지표에서 불충족을 받았습니다. 일부 교수의 수업 시간이 법령에서 정한 주 6시간을 넘었고 5년 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학술지에 논문을 2편 이상 올리지 않았으며 강의를 맡기에 적합한 이력과 연구 결과가 없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로써 전북도 내 로스쿨 2곳 모두 조건부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평가가 실시된 3차례 중 처음입니다. 해당 로스쿨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호사 생활을 한 10년 했다. 연구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채용을 하잖아요. 상당히 지금은 많은 논문을 발표했지만 채용 기간 안에 한 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항목에는 이제 페일이 되는 거죠.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건.
예로 특정 교수는 현업에 종사하다 지난 2020년에 채용됐는데 평가 기간이 그 다음 해까지여서 논문을 채우기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 실적이 있는 교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로스쿨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보완하면 200% 이상 논문 실적이 있는 실무교원을 뽑겠다. 보완책을 얘기할 수 있는데 많지 않아요. 지방 그런 어려움이 더 커요. 안 오려고 하는 게 어렵지 당연히. 하지만 인증을 달성한 로스쿨 9곳 중 6곳이 지방대인 만큼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KCN 김현준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 업무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정부 업무 평가 결과 새만금 개발청은 C등급으로 평가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 정무 업무 평가에서도 C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주요 정책 분야에서는 B등급, 정부 혁신과 정책 소통, 적극 행정 부문에서는 모두 C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산시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달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의 사업 확대와 군산교육협력센터 설립을 위해 군산교육청에 재단 사무국 인원 정수 승인을 요청했지만 승인이 미뤄지면서 교육협력센터 설립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군산교육청은 군산발전진흥재단이 지난 3년 동안 목적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고 계획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승인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논의해온 사안을 이제 와서 승인이 어렵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가 마을 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판로를 강화합니다. 시는 900여 지역 농가 공급 참여와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 간 순회, 수지물류 시스템 구축 등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가동해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시는 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시스템을 갖추고 경험이 많은 대행사를 선정했습니다. 캐릭터를 활용한 군산 홍어 동영상이 2주 만에 1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군산 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는 군산이 지난 여름 전국 최대 홍어 어획량을 기록하면서도 인지도 부족으로 제값을 받지 못해 군산 홍어 영상을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영상은 지역 특산품인 홍어와 먹방이의 특성을 살려 눈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중독성을 지닌 게 특징입니다. 한편 먹방이와 친구들은 2017년 공식 런칭 후 브랜딩 노력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올해 아동복지 사업에 228억 원을 투입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아동복지시설 8개소 운영과 종사자 확보, 시설기능 보강 등에 66억 7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또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보다 1,000원 인상해 8,000원을 지원하며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은 40만 원을, 자립정착금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밖에 만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주기로 하고 132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합니다. 군산시가 어업인들에게 면세유 구입비 22억 2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것으로 지원 단가는 유종별 리터당 경유 290원, 휘발유 207원, 중유 172억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 운반업 등록어선, 어장 양식장 관리선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입니다. 지원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중 인상분에 대해 정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 매입이 시작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새만금 수질 개선은 물론 익산시의 생태복원 에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선 현업축사 완전 매입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일부 축사는 이대로는 나갈 수 없다며 협의 매수를 거부하고 있어 완전 매입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 축산단지입니다. 축사가 사라진 곳에는 나무숲이 조성됐습니다. 새만금 수질오염을 막고 도심권 악취 발생을 없애기 위해 환경 개선이 이뤄진 겁니다. 전체 208개 축사 가운데 매입이 완료된 축사는 172곳, 2천억 원이 넘게 투입돼 전체 60만 제곱미터에서 10% 정도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퍼즐격인 남아있는 축사 매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축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남아있는 36곳과 협의하고 있지만 완전 매입까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왕궁 축산단지는 강제 매수 규정이 없어 익산시는 설득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소통이 좀 되고 있어요. 또 열심히 현상들한테 가고 있어요. 특히 일부 축사는 협의 자체에도 부정적입니다. 보상금도 충분하지 않고 이주할 곳도 여의치 않다며 수십 년간 뿌리내린 왕궁 축산단지를 떠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뭐 안 했지. 저기가 안 해. 돈을 어떻게 되든지 좀 얻어서 어려워지 뭐 이렇게. 왕궁 현업 축사를 없애자며 매입 작업이 진행된 지 13년째. 이대로라면 축사 완전 매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등 도내 중부 3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익산과 전주, 완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6 마이크로그램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기준 군산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3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가운데 서부 5개 시군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는 27만 3,266명입니다. 한 달 전보다 431명이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입 인구는 2,572명에 그친 반면 전출 인구는 2,747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크로스 현상은 여전합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의 절반 이상은 불법 주정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는 20만 1,0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불법 주정차 민원이 전체의 5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도로와 시설물 파손이 32%, 수도와 가스 등 생활 불편 민원이 12%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핸드폰 앱으로 운영되는 안전신문고는 생활 속 위험 요인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16,000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20명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3,497명이 줄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우려했던 확진자 증가 없이 유행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293명, 사망자는 10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57명입니다. 전주가 257명, 익산이 55명, 군산이 80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 5일 기준 0.86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도내에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2,590명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 도내 소방공무원 71명이 선발됩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3일까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채용 분야는 화재 진압과 구급 등으로 71명을 뽑게 됩니다. 올해 채용부터는 한국사와 영어 과목 시험이 자격증과 공인영어 성적으로 대체되고 필기시험보다 체력과 면접의 반영 비중이 더 커지게 됩니다. 올해 도내로 농촌 유학을 오는 학생이 90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촌 유학 1차 신청을 통해 46명이 접수를 마치는 등
최근에 끝난 기간 연장 신청까지 합하면 최종 배정 인원은 90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족 체류형이 40가구에 69명이며 유학센터형 17명, 홈스테이형 4명 등입니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와 인천, 충남, 전남 순입니다.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통비와 생리용품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한 달에 3만 원씩 충전되는 버스카드와 한 해 2만 5천 원어치 생리용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은 1,180명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재윤입니다. 군산 소룡동 사무소가 산업단지의 기업 유치가 늘면서 기업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소룡동 사무소에 따르면 오늘 강임준 군산시장의 연두순시 행사에 맞춰 기업과 주민 상생형 프로젝트 소룡 1도 출범식을 갖고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소룡동 사무소는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정기기탁을 받아 소외계층 복지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개 기업 1억 3천만 원 기부를 시작으로 2025년 10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익산시 펜싱부가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2023년 전국 남녀 종목별 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선수 선발대회에서 남차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익산시 펜싱부는 금메달 1개를 포함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총 3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남자 에페 단체팀은 결승에서 석정 도시개발을 35대 34로 격파해 대회 우승을 차지했으며 남자 에페 권영준 선수는 개인전 은메달을, 여자 사브르 단체팀은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소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축산 농가를 돕기 위해 한우고기 할인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익산 군산축협은 오는 23일까지 한우로마트 동부점과 하멸점에서 한우고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소비자는 최대 20%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선진농업을 이끌 제16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며 신청은 이달 21일까지입니다. 익산농업인대학은 시설채소 심화반과 라이브 커머스 2개 과정에 50명을 선발하고 3월부터 8개월간 전문 이론 교육부터 우수농가 벤치마킹, 실습까지 과정마다 20강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운영되는 2개 과정은 기존에 운영됐던 시설채소반과 온라인 마케팅반의 심화 과정으로 실습형 사례 중심의 현장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일 원광대에서 강연에 나섭니다. 전북 미래개혁 포럼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일 오후 3시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지금 만약 DJ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DJ와 IMF 극복 얘기부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민주당이 나아갈 길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읍면동 추천을 통해 선정된 관내 경로당 60개소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체조교실을 운영합니다. 경로당 노인건강체조교실은 전문 체조 강사가 주 2회 경로당을 방문해 근력 강화 운동을 진행하고 운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합니다. 익산시 여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관내 어사랑, 동원각, 천호주유소를 착한 가게로 선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코러스마트의 착한 가게 가입을 시작으로 새해부터 이어진 착한 가게 가입 행렬로 여산면은 어느 때보다 따뜻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낮 최고 기온이 7도로 예상됩니다. 익산은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